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와 IMF,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연결된 오늘까지 나는 인간이 서로 다투는 장면을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서로를 밀어붙이는 인간의 고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고개를 젓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통계를 들이밀고 조목조목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답답하고 분하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교수 시절 학과 회의에서 동료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완벽히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수 통계와 해외 대학 사례까지 제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날 나는 이겼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동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이후 중요한 결정에서 늘 미묘하게 내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내 연구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유 모를 지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논리적 승리였지만 잃은 것은 관계의 신뢰였다는 것을요.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잠깐의 우월감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더 큽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도 거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신의 의지가 꺾였다는 느낌은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적 토론이든 세대 갈등이든 온라인 댓글 전쟁이든 통계와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갈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지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을 걸어다니던 시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개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논리로 제압하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나는 학계뿐 아니라 정치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소한 모욕이 쌓여 훗날 큰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 말입니다. 인간은 논리적 동물이기 전에 감정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틀린 말을 그냥 두는 건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 답답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불타올랐지요.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는 아니라는 것을요. 노년이 되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스스로 판단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고집을 꺾는 데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나는 이제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물러섭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큰 평화를 택하는 선택입니다.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말로 이긴 사람은 순간을 얻고 마음을 지킨 사람은 인생을 얻는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려 할 때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확인받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옳다는 것을 모두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은 아직 많은 시간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디 그 귀한 시간을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관계를 잃는 승리는 너무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명확한 근거, 타당한 추론, 일관된 사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고 보니 그 믿음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명확한 자료를 보여줘도 상대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순간을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될 일을 끝까지 다른 핑계를 대며 버티는 모습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명백히 반박되는 통계를 제시했을 때 오히려 기존 신념이 더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역효과, backfire effect라고 하죠. 나는 이 현상을 교무회의에서도 가족 식탁에서도 사회적 토론에서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자와 정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청년이었고 나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었죠. 나는 여러 국제 통계를 들어 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자료는 특정 관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신념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작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폐암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를 좀 봐요. 그러나 남편은 말합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졌어. 그는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자존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체면, 명분, 위신, 이런 단어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40, 60대 여러분 세대는 경쟁과 생존의 시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뒤처진다고 배워왔지요. 그러니 논쟁에서 쉽게 고개를 숙이기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사실을요. 지성은 가슴을 설득하는 도구일 뿐 지배자가 아닙니다. 가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논리도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내가 전쟁 직후 강단에 서던 시절 한 선배 교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는 이기려 하고 노인은 이해하려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이기려는 마음은 상대를 꺾는 데 초점이 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를 지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명백히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수하는 상사에게 계산 자료를 들이밀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순간 그 상사가 무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방식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어야 했어. 이 한 문장은 상대를 방어 태세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인간은 자신의 과거 선택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모든 대화가 설득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관찰로 충분합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인간의 변화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말로 완전히 바꾸는 장면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경험으로만 변합니다. 실패를 통해, 상처를 통해 시간이 흘러서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개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직 그 단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모든 꽃은 같은 계절에 피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 겨울 속에 있고 어떤 이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속에 있는 이에게 억지로 봄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와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자존심의 동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100년을 넘게 살면서 내가 배운 가장 강력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강단에 서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토론 자리에서는 끝까지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누군가 억지를 부리면 더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품이 있고도 강력한 선택은 침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설명은 길어지고 감정은 격해지고 결국 자리는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차분히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신다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싸움을 준비했는데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맞서 싸울 때는 강해지지만 허공에 주먹질을 할 때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 효과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근거 없는 건강 정보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논문을 인용하며 반박했겠죠. 그러나 그날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군. 그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화제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무런 잔여 감정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는 주권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말이 많은 사회입니다. 온라인 댓글창을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중 누구도 진정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온라인 토론에서 상대의 입장을 바꾸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전장에 자꾸 뛰어들까요? 아직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알아주겠지. 그러나 105해를 살아본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 기대는 대부분 헛수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사소한 인간관계 갈등이 혈압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삶의 만족도까지 흔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관계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평온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나는 참 오래 곱씹어 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붙는다는 그 비유 말입니다. 나는 수많은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를 지켜보며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절감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된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안부는 따뜻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사랑은 때로 한 발 물러설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나는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선택을 자꾸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내가 한 발 물러섰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정서적 거리, 물리적 거리, 정신적 거리,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 자주 만나되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 생각이 달라도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오래된 책을 펼치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낍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풍요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깊이 있는 몇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스스로와의 평화가 더 값지다는 것을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빛난다. 이 말이 나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모든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말을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고 물러서십시오. 때로는 전화를 하루 늦게 받으십시오. 때로는 화제를 조용히 돌리십시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과 거리, 이 두 가지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아한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해보았고 성공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하려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도 수없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보니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더군요. 하나는 진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그 두 번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한때 제자들의 인생 선택에 깊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유망한 학생이 안정적인 길 대신 예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통계를 들이밀었습니다. 예술가의 평균 소득, 실패 확률, 사회적 안정성, 모든 자료가 내 손에 있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결국 자기 길을 갔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방황도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데 더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덕분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택을 막으려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배움의 기회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타인의 조언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유난히 헌신적입니다. 자녀의 진로, 결혼, 재정 문제까지 깊이 관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0, 60대 부모 세대의 상당수가 성인 자녀의 경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통제는 다릅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감정이지 자녀의 인생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계절을 살고 있다. 어떤 이는 아직 뜨거운 여름이고 어떤 이는 거친 겨울입니다. 겨울을 건너야 봄이 옵니다. 우리가 대신 겨울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려 듭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말해? 그 습관 좀 고쳐. 그러나 인간의 성격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것입니다. 몇 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꾸려는 시도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나는 아내와 7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습관 하나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꾸려는 그 습관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것을 지우면 내가 사랑한 사람도 함께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은 어쩌면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본 나조차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존재가 다른 불완전한 존재를 완벽하게 고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닐까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조언을 통해 현명해지지 않는다. 다만 경험을 통해 조용해질 뿐이다. 이 문장을 나는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라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선택, 친구의 실수, 동료의 고집, 그것이 당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 자체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타인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데 쓰던 에너지를 나 자신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보고 싶던 곳을 가고 건강을 돌보십시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내 의견과 다르게 말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105해를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하나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을 견디며 남는 인연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모든 관계에 진심을 쏟으려 했습니다. 누군가가 무례하면 마음이 상했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볼까?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건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가벼운 예의로 충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명절에 만나는 친척, 직장에서 이해관계로 엮인 동료들, 그들에게는 지나친 진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짧은 인사, 적당한 공손함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가벼운 동전이라 부릅니다. 그 동전은 값비싼 금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거친 기계를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괜히 진짜 금화를 꺼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절에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친척이 있지요. 아직도 일해? 자식은 잘 됐어? 요즘 돈은 좀 벌어? 젊은 날에 나는 그런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사람이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는 평균
3, 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대부분 상황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 절감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연락이 끊긴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도 안부를 묻는 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 내가 실패했을 때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금화를 건넬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정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만 다가오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월을 함께 걷는 인연은 다릅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 몇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진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깊이를 요구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나는 한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학계에서, 사회에서, 가족 안에서.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삶은 끝없는 노동과 같다는 것을요. 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고 나의 품격은 나무와 같다. 바람은 매일 방향이 바뀌지만 나무는 뿌리를 지키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이겨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잠깐의 통쾌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은 오래갑니다. 나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내가 젊은 날 밤새워 논쟁하던 일들, 목소리를 높이며 정의를 외치던 순간들, 지금 돌아보면 그중 절반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노년은 결핍이 아닙니다. 정리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고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고 진짜 소중한 몇 사람과 남은 시간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남의 분노와 고집을 담아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무엇을 심을지 선택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소 짓고 지나가십시오.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서십시오. 관계가 얕다면 예의로 충분합니다. 관계가 깊다면 진심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평온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무엇에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고집을 꺾는 데 쓰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주는 돼지우리에 던져질 때가 아니라 조용한 보석함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 지혜는 그것을 알아볼 사람에게만 건네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논쟁의 소음 속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고요한 품격 속에 설 것인지 나는 긴 세월 끝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